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중국 대사와의 만찬 회동이 끝난 다음 날 이재명 대표는 다음과 같이 발언했지요. 어제 저는 경색된 한중 간의 경제협력을 복원해서 대중교육을 살려내고 다시 경제 활로를 찾기 위해서 중국 대사와 만나서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이 최대 교육국을 배제한 채 저성장의 늪을 빠져나오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미중 갈등 중에도 테슬라, JP모건, 엔비디아 같은 미 주요 기업들은 줄줄이 중국을 찾고 있습니다. 유럽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우리 정부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핵심 전략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경제적 영역에서는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의 정부 고위 관료들이 중국을 찾고 중국과 경제 협력을 확대 강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정부도 제대로 들여다봐야 합니다. 정부가 방치한 수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민주당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정부도 국민의 고통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해 주시기를 제3당부드립니다. 라고 밝혔지요. 자, 예상대로 교정부와 언론, 국힘이 이재명 대표의 중국 대사와의 회동을 비난하기 시작했지요. 그러니까 정부의 민감한 반응이 나오긴 나온 것인데 고통받는 국민이 아닌 오직 정쟁을 위한 반응들이었습니다. 시작부터 빵 터진 것이 난데없이 아침부터 단독이라며 지난 2월 한동훈이 중국 대사 관저 만찬 초청을 거절했다는 기사가 나왔지요. 이재명은 중국에 오케이 했지만 한동훈이는 거절했다는 것인데 지난 12월에는 해외 인사들을 만나며 보폭을 넓히는 한동훈이 주중대사를 접견했다는 기사가 나왔고 이 접견에 대해 주한 주중대사 홈페이지에 올라온 기사에 따르면 한동훈 장관은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하였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국 정부는 한중 관계를 중시하고 있다면서 한국 법무부는 중국 사법부 및 이민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해 양국 국민 간 우호적 왕래를 보장하고 양국 국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다할 것이다. 양측은 사법 부분 협력과 인적 왕래 편의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후 2달이 지난 2월 초청을 받았는데 거절을 했다는 것이고 한일 관계 개선 등 외교 관계 변수가 복잡하게 맞물려 있던 만큼 신중하게 행동하는 게 옳다고 보고 고심 끝에 정중히 거절했다는 것이 보도된 내용이지요. 자, 그런데 지난 2월에 있었던 사건들을 보면 과연 중국 대사 관저에 가서 만찬을 할 상황이었을까요? 주가 조작 재판에서 김건희 범죄를 폭로했던 검사가 미국으로 발령났고 조국 사모펀드 재판이 무죄가 났고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청구했으나 부결되었고 윤미향 의원이 무죄가 났고 강진구 기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정순신 건이 터졌고 이문정 검사의 적격심사가 예고된 달이 바로 2월이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 발등도 못 챙길 이 사건들 속에서 중국 대사의 관저에 가서 뭘 한다고요? 그러니 한동훈 거절 보도가 얼마나 빵 터진 일이냐 이겁니다. 그것도 이재명 대표의 회동 다음날 아침에 기다렸다는 듯이 보도가 됐으니 말이지요. 더 빵 터진 건 정부가 중국 대사를 초치한 것이지요. 외교부는 중국 대사의 발언을 문제 삼아 외교 관료에 어긋나는 비상식적이고 도발적인 언행이라며 엄중 경고했다지요. 대사의 이번 언행은 외교사절의 우호관계 증진 임무를 규정한 비엔나 협약 위반일 뿐만 아니라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내정 간섭에 해당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태용 국가안보실장도 중국과 당당한 외교 관계를 맺어갈 것이라고 했다지요. 자, 그러니까 미국이 승리할 것이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그런 베팅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분명히 잘못된 판단이다. 라는 발언은 지난 박근혜 시절 당시 바이든 부통령의 발언을 미러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3년 바이든 부통령이 박근혜를 만나 미국의 반대편에 베팅하는 것은 좋은 베팅이 아니다. 미국은 계속 한국에 베팅할 것이다. 라고 발언했었지요. 또한 경과의 첫 정상회담에서도 바이든은 우리 기업들은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나가고 있고 미국에 반대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베팅은 없다. 라고 발언했지요. 자, 그러니까 경정권은 이재명 대표가 중국 대사를 만난 것이 빡치는 것이고 그러니 한동훈은 남 불러도 안 갔다는 것이고 이어 이재명을 만난 중국 대사를 불러 혼내주려는 것이 지금 경정권의 클라스다 이겁니다. 여기 어디에 공적인 국익의 외교가 있습니까? 민주당은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중국과 불편한 관계를 자청하는 것이 당당한 외교입니까?
국민의힘이 어제 이재명 대표와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회동에 대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막말까지 동원하며 깎아내렸습니다. 야당이 경색된 한중 관계 해소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돕겠다는데 위안스카이, 삼전도의 굴욕 운운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입니다. 그래서 역대 정부는 G2와의 관계를 늘 조심스럽게 관리해왔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게 대한민국이 취해야 할 실용외교는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중국을 불편하게 자극하면서 그것이 당당한 외교라고 합니다. 답답합니다. 대중국 수출 부진에 우리 기업들은 죽을 맛인데 정치적 사안으로 중국을 자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중국 수출은 아예 포기한 것입니까? 미국조차 중국과 관계 개선을 모색하는데 윤석열 정부 혼자 중국과 싸우려는 것입니까? 세계 경제는 회복하는데 유독 대한민국만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출이 어려워 나라 경제가 어려워지는 이유를 국민은 다 아는데 정부와 여당은 모르는 것 같아 참담합니다. 경제를 책임져야 할 집권 여당이 나라 경제에 보탬이 되지는 못할 망정 손해만 끼치고 있습니다. 수출이 주저앉고 나라 경제가 흔들려야 정신을 차릴 생각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검사 정권임을 입증이라도 하려는 듯 세상을 적군과 아군으로만 구분하는 맹목적인 이분법으로 대한민국 외교를 망치고 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와 싱하이밍 중국 대사의 대화를 트집 잡기 전에 중국의 한한령 재연 가능성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하십시오. 또한 윤석열 정부는 경제적 피해를 초래해가면서까지 왜 중국과 불편한 관계를 자처하는지 이유를 밝히십시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반면 고스란히 비교가 되도록 김기현은 일본 대사를 만났지요. 이 자리에서 김기현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가 뜨거운 관심사로 되어 있다. 우리 당은 비과학적 선정과 선동은 배격할 것이다. 악의적인 선동은 양국 관계의 발전을 저해하고 어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만 일으킬 뿐이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 불신을 없애는 일에 일본 측의 투명하고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우리 당은 당연히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과 관련해 IAEA와 같이 국제사회에서 공인된 기관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이 중요하다. 미국, 중국, 프랑스 등 11개국의 최고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는 만큼 국제법과 국제적 기준에 적합한 여부를 꼼꼼히 살필 것으로 생각한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자, 기가 차지요? 어느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를 괴담으로 만들더니 과학이라는 그럴듯한 단어를 끄집어와 오염수에 대한 불신을 없애겠다는 것이고 일본의 오염수를 방류하는데 한국이 나서고 정작 일본 보고는 좀 도와달라고 하고 있으니 국제사회가 보는 대한민국이 어떤 수준이겠냐 이거지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국가들에게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호구의 영구의 빙구다 이겁니다. 특히 아세안 국가들에게 지난 신남방 정책을 통해 똑같은 식민지 국가였던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고 일본과의 경제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야말로 동아시아의 모델링이 되었던 대한민국이 1년도 안 돼 완전 폭망했다 이거지요. 정철승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천동설도 과학이고 지동설도 과학이다. 즉 과학은 정답이 아니라 납득의 방법일 뿐이다. 광우병 사태, 천안함 사건, 4대강 논란, 세월호 참사,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사태에 이르기까지 과학적 검증이 우리 사회의 논란을 잠재웠던 적은 없었다. 그 이유는 과학에 대한 우리의 오해 때문이다. 과학은 진실을 알려주는 신탁 같은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판 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 가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조사단이 구성되었다면 조사단의 인적 구성과 전문 분야, 조사 대상 및 방법, 평가 기준과 그 적정성 등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조사단의 활동과 방법론 그리고 조사 결과도 우리나라 전문가 사회의 토론과 검증을 받아야만 한국 사회의 수준이 과학적 검증이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윤석열 국힘당 정권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 논란을 과학적 검증으로 돌파하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과학적 검증의 요체는 투명성과 합리성 그리고 자유로운 사회적 토론 가능성이라는 점을 비춰보면 조사단의 인적 구성부터 비밀로 하는 저들이 과학적 검증의 의미나 제대로 알고 그런 말을 하는지 극히 의문이다. 국민의 합리적 의문을 투명하고 정직한 해명으로 납득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과학적인 방법이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북한, 중국, 홍콩, 태평양 연안 국가들, 독일, 심지어 일본 어민들도 결사반대하는 것을 오직 대한민국의 정부 여당만 옹호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책임은 두고두고 대한민국 국민들 몫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 지금 대한민국의 유일한 희망은 이재명뿐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